네, 2023년 1월 3일 이정훈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기강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도 박근혜 정부가 좀 물컹물컹했는데, 그리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 시절 사회 기강과 질서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었는데, 정권 교체되고 한 7개월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잡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숨진 사람들을 희생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누가 국어사전을 딱 펼쳐놓고 보여주더만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죠. 희생자란 단어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닌데 자꾸 희생자란 단어를 씁니다. 이태원서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었죠. 민들레하고 더 탐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155명. 이게 누가 했느냐 그러다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더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청 정보시스템 담당관 시스템 혁신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정보 송신 내역 등 정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서울시 바깥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 자료를 몽땅 확보했다. 그러면 그 자료 중에 어떤 거, 일단 혐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망자 명단이 나갔다. 그러면 그 전산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 발견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임의로 공개한 게 누구냐, 넘겨준 게 누구냐, 그리고 수신처, 물론 뭐 바로 받을 수도 있고 3쿠션을 받을 수도 있는데, 따라가게 되면 더 탐사나 민들레가 나올 수도 있죠. 더 탐사가 받아서 민들레를 줬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기강해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준 게 맞다면, 서울시는 어쨌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나가서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3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행정안전부에 넘겼다라고 밝힌 바 있으니까 명단은 서울시에서 관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행안부로 가는 과정에서 딴 데로 샜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빡 줘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 일어난 걸 보게 되면은 용산구청이 굉장히 안일했고,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경호에 신경을 쓰다가 못 본 면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이 굉장히 안일했죠. 네, 편하게 생각했죠.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걸 보고 탁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그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 경찰이라고 하면은 사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요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 불법한 게 있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사는 동네에 공무원들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얘기도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 불법이 된 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뭐 주변이 신고했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뭐한테 뭐 부과했어요. 그동안 그 이전에 한 몇십 년 동안 있던 거는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긴 책임 안 지려고 신고받고 왔습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그 구청과 경찰서 이런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이네 그러면 딱지 띄고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니까 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뭐 워라벨에 젖어가지고 우리 봉급 적다 이런 거는 많이 주장하고, 전공도 만들어서 으쌰으쌰 우리 봉급 올려라, 수당 올려라 이런 데모를 할 의지는 있는데, 딱딱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건 할 의지가 없어요. 굳이 나가게 된다면 신고 때문에 마지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양측이 어떻게 하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합니다. 저희 이런 게 기강이 무너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군도 그렇게 됐었죠. 오늘인가요? 오늘 우리 군하고 경찰이 좀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레이더망에 어떤 물체가 파주 쪽으로 날라오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 같은 속도도 아니고
그런 고도도 아니고 무인기인가 하고 난리를 쳐서 출동했는데 우리 파주 민통선 안쪽에 덕진산에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 문자가 쓰인 풍등이더라. 중국어로 쓰인 거는 과일가게 개업을 축하한다. 지금 북서풍이 불 계절이니까 어디 뭐 저쪽 화북성 어디에서 풍등 날린 게 저 높이 올라갔다가 이까지 날라온 거죠. 몇 해 전에 그 풍등이 하나 잘못 날려갖고 우리나라에서 화재 난 적이 있었죠. 이제 해프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군과 경찰이 출동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무인기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날이 풀리면 북쪽에서 철새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가 쭉 내려오는 게 그게 무인기로 속도가 비행기만큼 빠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무인기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는 편하게 새떼야 하고 이제 출동 안 했죠. 근데 이번에 무인기로 군기 잡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출동할 겁니다. 경찰도 출동할 거고 무조건 출동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도 늘 후배들에게 불만이 가서 확인해봐. 안 가요. 뭐 좀 있으면 다른 매체가 보도할 텐데 그건 걔네들이 본 거 네가 가서 봐야 네 느낌이 들고 네 아이가 떠들지. 그러면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그러면 대꾸들을 안 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저는 무조건 호기심 때문이라도 가서 보고 가서 본 사람들은 그 풍등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는 게 넓어지고 훨씬 폭이 넓어집니다. 계속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군기를 잡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전작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뭐 시위를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우리 서울 지하철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돈을 띄어먹었네요. 이제 전작년이 시위를 하니까 그 기차가 못 다니니까 내 기차비 돌려줘, 전차비 돌려줘 이렇게 승객들이 요구하죠. 그 158건인가 들어왔는데 더 많이 들어온 것처럼 해갖고 그 서울시 교통공사가 주죠. 더 신청해갖고 자기들이 띄어먹은 거예요. 참 치사하죠. 전작년 시위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진짜 짜증나죠. 근데 그 와중에 돈 띄어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은 아니고 지난해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물론 이거 발견한 거는 교통공사 측이 발견해서 직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서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 횡령혐의가.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죠. 이렇게 띄어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 일선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정확히 해야 되지. 물론 서울교통공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띄어먹으면 그건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장형 시위하게 되면은 또 건성으로 맞고 시위 끝난 다음에 돈이나 띄어먹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싸운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다 퇴직했지만은 서울시 공무원을 아주 말단부터 들어가서 중간쯤으로 나온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동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겪었으니까. 좌파가 집권하면은 반바지 입고 여름에 출근해도 된다. 넥타이는 물론 뭐 안 매도 되고 뭐 편하게 지내도 된다. 그래서 좌파가 하면은 참 편하긴 편한데 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기강이 무너진다. 같이 무너진다. 우파가 시장이 오게 되면 쪼이긴 쪼인다. 대신에 조직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이 좌파 박원순 씨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뭐 반바지 입고 다녀라 더울 때 그게 더 효율성을 높인다 뭐 그런 주장. 뭐 일부는 맞는 말이죠. 다는 맞는 게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범법 사실을 봐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유리한 대로 가고 그 전에 뭐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시키는 거나 하려고 하고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웰빙하는 공무원이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 담당자를 붙잡고 당신이 봉급받고 일하고 내가 주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의지를 갖고 한번 제도 개선해봐라 이걸 몇 년째 얘기하는데 사람 바뀌고 또 한 2년 듣고 나서도 안 해요. 내가 참 공무원들 문제구나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저런 비리 같은 거 잡아내서 저거 엄하게 처벌해야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 일으킬 때 내가 질서를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고 전두환 씨도 집권을 했을 때 정의사회 구현과 더불어 질서 유지를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군부 독재라고 반발하고 그랬는데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돌아가서 이런 고도 성장이 가능했죠. 이게 무너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까지 집권하게 되고 주사파들이 설치게 되고 이상해진 거죠. 지금 교육부가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고시를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민영배 이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데 진짜 민주당이죠. 이걸 문제 삼고 있어요. 자, 5.18 문제는 이제 5.18 단체들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많은 돈을 받고 또 거기에 엉터리 유공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민주당과 짝짝꿍으로 돌아가면서 호남의 여론을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호남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참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런 사람들하고 5.18 단체가 살아가려면 5.18은 계속 민주화 운동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5.18 운동이 5.18이 민주화인지 아닌지는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땐 공개적으로 그냥 사퇴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혁명으로 하고 싶은데 혁명도 안 되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준 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건 노태우 정부가 해준 거고 초기에. 근데 이걸 막 굳히려고 역사적으로 굳히려고 뭐 시사용어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히려고 가니까 이게 무리가 되는 건데 이걸 뺐다고 또 이렇게 또 난리를 칩니다. 뭐 검찰 독재 어쩌고 저쩌고. 왜 5.18만 이렇게 대단해야 됩니까? 그걸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조사해야죠. 그게 질서 바로잡고 어쩌면 5.18을 바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질서를 잡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하여간 사이비는 잡아야 돼요. 사이비는 잡고 봉급 받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잡을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에 지난번 월성원전 수치 조작해가지고 월성원전 잘 고친 2호기를 세우게 하는데 기여했던 알면서도 시키니까 따라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장관은 바뀌었지만은 그때 탈핵 정책을 했던 몇 사람 제외하고 나선 상당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통에 관련된 고위직들을 다 물갈이했는데 이 원자력계에선 그 탈핵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지금 에너지 위기 심각하니까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분명히 원자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 원자력이 사람이 아닌 저조차도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써서 대들었는데 그리고 일정에 오는 불이익을 저도 감수하고 있었고 또 제 출판사는 소송까지 당해갖고 힘들었었는데 아니 한수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진급도 하고 제자리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속간해야 됩니다. 황교안 사장이 가셨는데 하셔야 되고 원자력 연구원에도 이 탈핵에 부안해동한 세력들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가 원장으로 갔는데 속간해야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 초록은 초록이 맞고 빨강은 빨강이 맞습니다. 막 뒤죽박죽으로 좌파들이 해놓고 그게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그건 질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딱딱 잡아야만 그래야 대장동 문제도 정리가 되고 가장 헷갈렸던 남북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문재인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똑바로 움직이고 질서가 세우죠. 질서를 좌파가 무너뜨린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